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모의고사 필기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다이나믹 레인지와 관계된 수신기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 바로 찾아보면 다이나믹 레인지는 압축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초음파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이 수신기와 관련된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초음파 물리 심화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Q팩터가 낮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Q팩터에 관련된 문제는 이전 강의에서도 충분히 풀어봤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5번에 있는 수신기의 탐촉 소자로 사용한다.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Q팩터 같은 경우는 발신보다 수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음이 순수하고 대역폭이 좁고 발신 효율이 좋고 음의 지속성이 긴 경우는 모두 하이큐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장기의 운동 파형이나 심장의 운동 상태를 영상화할 수 있는 초음파 모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운동 상태, 이런 표현과 관련된 모드는 4번의 M모드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관된 영상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영상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심장 초음파 영상이 있고요. 여기 있는 판막의 움직임을 M모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M모드의 특징과 함께 영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상의 특징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접촉 매질로 사용하는 수성 젤리 또는 광물성 기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초음파 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초음파 젤 같은 경우는 투과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탐촉자와 피부 사이에 공기집을 제거함으로써 초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초음파 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감약계수가 커야 된다. 오히려 감약계수를 작게 해서 음파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초음파 젤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고요. 음파의 투과성이 좋아야 한다. 2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 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음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투과성이 좋은 초음파 젤을 사용해야겠죠. 2번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음파가 잘 투과되어야 되는데 모든 음파가 반사되어지면 영상을 만들 수가 없겠죠. 3번 틀린 보기고요. 4번 임피던스는 주위 조직과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조직 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적게 만들어주는 것이 초음파 젤을 사용하는 이유라서 4번도 틀린 보기고요. 연부 조직과 공기 경계면에 초음파 반사를 나타나게 해야 한다. 반대로 연부 조직과 공기 경계면에 초음파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초음파 젤입니다. 1번과 3번, 4번, 5번 모두 초음파 젤을 사용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 젤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탐촉자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거리 분해는 엑시알 레졸루션이죠. 공간 펄스 길이의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과 같습니다. 2번 큐리 온도란 앞전 물질이 앞전 현상을 잃어버린 온도다.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초음파 영상에서 낭포형, 낭종과 같은 장기는 내부에 에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에코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죠. 4번 탐촉자의 거리 분해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핑을 증가시켜야 하죠. 댐핑을 두껍게 할수록 SPL이 짧아지게 되고 엑시알 레졸루션, 거리 분해능은 좋아지게 됩니다. 탐촉자의 직경을 2배로 하면 2배의 제곱인 근거리 음장은 4배로 증가되어지게 돼요.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중반사와 같은 원리로 가로막에서, 횡격막이죠. 가로막에서 가슴 안까지 간의 실질상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가로막과 관련된 특징적인 키워드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허상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3번에 있는 경면허상, 미러 아티팩트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간에 있는 구조물들이 반대편 쪽에 있는 이쪽이 흉곽, 폐에 관련된 위치인데요. 이 반대편에 있는 가슴 안쪽까지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허상이 경면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횡격막이라는 키워드고요.
영상과 함께 기본적인 특징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반사음의 강도, 장기의 순서를 밝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것부터 어두운 순서대로 나열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패턴이어서 우선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췌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췌장이 초음파상에서는 가장 밝게 나타나게 되고요. 간 실질과 비장, 지라 등은 거의 비슷한 에코드로 보여지게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간 실질이 조금 밝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거의 동등한 에코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초음파상에서 가장 어둡게 보여지는 것은 콩파 실질입니다. 이 내용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가인 실질이 있고요. 옆쪽에 비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기의 에코도는 거의 비슷한데요. 만약 문제에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간의 에코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과 맞닿아 있는 콩파 실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조직에 비해서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콩파 실질의 에코도가 가장 낮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췌장 영상 보시면 위쪽에 간이 있고 이쪽에 췌장이 있습니다.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췌장 실질의 에코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면은 췌장의 에코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간과 비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콩팥에 있는 또는 신장에 있는 실질 에코도가 가장 낮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파 도플러와 펄스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이 150번 문제가 5번이 정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연속파 도플러, Q팩터 값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Q팩터를 사용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이 Q팩터를 사용했을 때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음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연속파 같은 경우는 음파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서 낮은 Q팩터가 아니라 높은 Q팩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연속파 도플러 계속 보게 되면 혈류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펄스파와 관련된 내용이죠. 연속파와는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3번 심장 판막에서 혈액 역류를 진단할 때 사용한다. 연속파 도플러를 통해서 심장 판막의 역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4번 펄스파 도플러는 빠른 혈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펄스파에서는 반접 현상이 발생을 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를 측정하면 에일리어싱 반접 현상으로 인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최고 속도라든지 빠른 속도 같은 경우는 펄스파가 아니라 연속파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5번 같은 경우는 보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정된 정답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갈비뼈 사이로 좁은 부위를 통해서 넓게 장기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체표면에서 가까운 부위가 좁게 나타나는 스캔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체표면에 가까운 쪽은 좁게 나타나고요. 먼 쪽 구역은 넓게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스캔 방법과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은 5번에 있는 컨벡스 스캔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에서 사용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펄스폭 구하는 공식 보게 되면 분모가 주파수고요. 위쪽에 펄스 중에 사이클 수를 나눠주게 되면 펄스 폭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보기는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번 SPL 구하는 공식은 펄스 중에 사이클 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주게 되면 SPL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파장 같은 경우는 공식을 다시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주파수분의 전파 속도로 공식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해 보게 되면 주파수 분모로 두게 되고요. 사이클 곱하기 전파 속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SPL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보기에서는 이 두 가지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서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충격계수 구하는 공식 보도록 할게요. 충격계수 듀티 팩터 같은 경우는 분모가 펄스 반복 주기고요. 분자가 펄스 폭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반대로 위치하고 있어서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4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감압값을 구하는 것은 감쇄 계수에다가 주파수가 아니라 투과된 거리를 곱해줌으로써 감약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과심도 구하는 공식 보도록 할게요. 감약계수가 분모에 있고요. 분자에 3을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바뀌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펄스폭 공식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